이번에는 회사 자금을 횡령당한 경우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고소장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영상을 모두 시청하시면 이번 사례에서 어떻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지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고소장에서 필수적인 기재사항은 무엇인지,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법과 사례에 맞추어 필요한 증거자료는 무엇인지 확인하여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용들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회사의 자금을 집행하기 위하여 직원들이 회사의 돈을 관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회사의 업무상 돈을 관리한다면 투명하게 사용하고 이를 전산이나 영수증 등으로 기록하여 관련 부서에 증빙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체된 돈을 빼돌리거나 사용하여 횡령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하여 어떻게 횡령에 대한 보상을 받고 고소장을 쓸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모 씨는 경북 경주시에서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물품들을 구매하는데요. 모든 구매를 이모 씨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물품의 발주, 구매, 지출 등을 직원인 최모 양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모 씨는 거래 중인 납품업체로부터 이상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019년 6월 6일경 납품업체로부터 미수금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혹시 영업이 잘 안 되냐? 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모 씨는 납품업체에게 모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기에 장부와 송금 메모를 확인해 보았으나 미수금이 없이 물품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납품업체와 통화하여 지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장부와 송금 메모에는 납품업체로 표시되어 있으나 2019년 1월 10일부터 2019년 5월 10일경까지 10차례에 걸쳐 총 2천만 원을 납품업체로 물품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장부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직원 최모 양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최모 양이 회사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모 씨는 직원에 대한 배신감과 향후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하여 업무상횡령으로 최모 양을 고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최모 양의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모 양은 근무하고 있는 이모 씨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처분하였는데요. 이러한 최모 양의 행위는 업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 즉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으므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법원은 사후의 일을 반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 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고 판결하였는데요. 그러므로 만일 최모 양이 횡령한 재물을 변상하더라도 불법 영득의사에 해당함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최모 양의 행위는 여전히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 사례에 맞춰 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고소장이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고소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쉽게 말해 범죄의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먼저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목차를 설정합니다. 고소인이란 고소를 하는 사람으로 고소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피고소인이란 고소를 당하는 사람, 보통 범죄 가해자를 말하며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고소 취지와 관계 법령은 피고소인을 어떠한 법령에 의하여 고소하는지 그리고 이로써 피고소인의 처벌을 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례는 형법 제355조의 1항 횡령죄 법령과 그리고 356조의 업무상 횡령죄의 법령을 함께 기재해 주었습니다.
범죄 사실은 본격적으로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를 설명하는 부분이므로 고소장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위해서는 소목차를 만들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범죄 사실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의 소목차인데요. 작성한 소목차에 따라 범죄 사실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는 사건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으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기재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고용주와 근로자 관계이므로 해당 회사를 특정한 후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각각 고용주와 근로자임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고소인의 사업자 등록증과 피고소인의 근로계약서를 증거자료로 함께 기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위는 어떻게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피고소인이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하여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이번 사례를 예로 들면 고소인이 납품업체로부터 미수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연락을 받은 사실, 이후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를 알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에 맞춰 기재하였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피고소인의 횡령 행위는 10회에 걸쳐 총 2천만 원 상당의 자금을 횡령하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 발생된 범죄는 모든 범죄 행위를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각각의 범죄 사실을 육하원칙에 맞춰 기록한 범죄일람표를 이용하여 줍니다. 그리고 범죄일람표에는 범죄일시와 장소, 횡령한 금액,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재물을 횡령하였는지 설명하는 범죄 유형을 기재하여 고소장 맨 마지막 장에 첨부하여 줍니다.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고소인의 재물을 처분하였으므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항목입니다. 그러므로 피고소인이 어떤 방법으로 업무에 위배하였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재물을 처분하였는지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이 임의로 처분한 재물을 다시 변상하여도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사실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함을 설명하였습니다. 고소인의 피해 상황은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고소인에게 발생한 피해 상황을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업무상 횡령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피해 금액을 함께 기재하여 얼만큼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기재하고 이외에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탄원서에 상세하게 기재하여 피고소인의 엄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결론에서는 지금까지 기재한 범죄 사실들을 요약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사건 발생 일시, 장소,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 고소인의 피해 사실을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증거자료는 피고소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자료입니다. 증거자료는 각자 상황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하는데요. 이번 사례에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업자 등록증과 피고소인의 근로계약서, 그리고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가 담긴 물품 대금, 장부와 송금 내역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장을 다 작성하였다면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 주소지 소재의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고소장 작성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자가 재물을 처분한 사실을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어 한번 작성해보세요.